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는 김준우입니다. 저희는 유형자산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취득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입니다. 앞 시간까지 우리가 취득할 때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취득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취득 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다면, 이번 시간 우리는 취득이 끝났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다면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만나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그 이후에 지출이 발생한다?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난 뒤에 자산에 대한 수선이나 증설 등과 같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지출 자체가 자본적이냐 수익적이냐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말은 그 지출액을 자산의 증가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인 수선비로 비용의 발생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의 발생이다.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지출이 이건 자본적 지출이야. 아니야. 그건 수익적 지출이야.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수익적 지출은 비용의 발생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자본적 지출인데요. 자산의 증가로 처리해야 되는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건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이 그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가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생산 능력이 증대되거나 혹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이런 결과를 초래하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냉난방기 설치 등의 이유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내용연수 증가, 자산가치, 생산 능력이 증대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나 냉난방 장치처럼 기본적인 추가적인 자산이 설치된다. 이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 항목으로서 계정 과목을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로, 건물과 관련되면 건물로 갈 것이고, 차량 운반구는 어떤 거냐면 차에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우리가 차가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선비라는 계정을 많이 쓰거나 차량 유지비를 쓰기도 하지만, 차에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그건 내용연수가 증가된 항목으로 봐서 차량 운반구로, 엔진 교체는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자본적 지출이 자산의 증가니까 자산 계정으로, 자산의 기본적 항목으로 처리한다라면, 수익적 지출은 비용의 발생 형태로 수선비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본적일 때 이렇게 한다, 수익적일 때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냐? 이게 자본적이냐, 이게 수익적이냐가.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용연수 증가,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생산 능력이 증대되는 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를 새로 설치한다, 자산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이런 지출들, 비교적 금액이 조금 큰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상대적으로 수익적 지출은요, 유형자산 취득한 이후에 그 자산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등 수선 유지를 위한 겁니다. 얘는 수선 유지나 건물에 대한 외벽 도색, 파손된 유리 교체 이런 항목들을 수익적 지출로 봐서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원상회복, 능률 유지나 수선 유지,
외벽도색이나 파손 유리교체, 단순한 수리 등은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고 이건 자본적이다, 아니다, 이건 수익적이다 라고 직접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거래 예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예제는요. 본사 건물의 가치 증진, 가치가 올라가는 혹은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증설 비용이 500만원 들었대. 이걸 통장에서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1번 사례는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하니까 이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2번에 두 번째 예제 건물 외벽의 도쟁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어떻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제는 자본적 지출이고 두 번째 예제는 수익적 지출이다라는 거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 건물로 처리를 하신다. 차변의 건물,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지만 두 번째 예제 수익적 지출, 도장 비용이죠. 수익적 지출은 돈을 지급하면서 비용의 발생으로 수선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계정 항목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본적 지출 항목과 수익적 지출 항목을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항목 구분하셨다면 조금 더 생각하실 부분이 이겁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을 때 사실은 특정 지출이 발생했을 때 유형자 취득 후에 이게 자본적이냐 수익적이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경영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무채 자본을 말하고 경영성과는 비용수익을 말하는 거죠. 결론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정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때 혹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두 가지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적 지출이 정해져 있고 수익적 지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잘못하는 거죠. 회계 담당자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회계 정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라는 건데 첫째,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럼 이걸 내가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바꿔 처리한 거죠. 반대로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내가 뭐로?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바꿔 처리했다. 이랬을 때 회계 정보가 어떻게 달라지냐. 위에 내용 정리된 이 말로섬 인천지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밑에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집중합니다. 집중. 자, 옆에 내려온 집중들 챙겨주시고 내용 보죠. 원칙적으로 첫 번째 수익적 지출인데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건 비용 발생이죠. 이걸 내가 잘못해서 자본적 지출로 즉 비용 발생할 것을 자산의 증가로 처리했다. 이 경우와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다. 자산의 증가인데 이걸 내가 잘못해서 수익적으로 비용의 발생 처리했을 때 어떻게 뭐가 달라지냐. 저희는 세 가지 측면 살펴보죠. 자산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럼 그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까지 한번 가볼 건데 가보죠. 원래 비용의 발생이야. 원래 비용이에요. 원래 수선비야. 근데 그걸 자산으로 건물로 혹은 차량봉을 처리했다는 거죠. 그럼 자산이 원래 금액보다 과대 계상됩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안 되는데 자산이 더 많이 잡혀져 있다. 자산이 과대 계상될 거고요. 그럼 비용은 증가해야 되는데 발생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서요? 그럼 비용은 감소는 아니고요. 원래 금액보다 과소 계상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비용 금액이 있는데 발생하면 올라가겠죠. 근데 발생 안 했으니까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금액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감소는 줄어드는 거니까 감소는 아니고요. 원래 금액보다 낮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과소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수익적 비용인데 자산을 했으니까 자산은 증가했을 거고 커졌을 거고 비용은 제자리일 거다. 따라서 자산은 과대 계상, 비용이 과소 계상. 비용이 과소 계상되니까 당기순이익은 커지겠죠. 당기순이익이 증가된다는 말은 모두 같이 움직이냐. 자본까지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같이 커질 거니까. 자, 반대 경우요. 자본적 지출인데 자산의 증가인데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어떻게?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산은 과소 계상될 거고요.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과다 계상될 겁니다. 비용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자본도 따라서 과소계상이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우리는 수익적을 자본적으로 했다. 자본적으로 수익적으로 했다. 두 가지 반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부탁드리되 비용 한 놈만 한번 펴봅시다. 비용만 생각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사례요. 수익적인데 비용인데 비용 처리 안 하고 자산으로 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소계상되겠죠. 비용이 과소계상됩니다. 비용이 과소계상되면요. 나머지는 과대입니다. 반대로 간다는 거죠. 자산도 과대고 이익도 과대입니다. 자본도 과대예요. 그럼 역으로 자본적인데 원래 자산해야 되는데 이걸 수익적으로 잘못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비용 처리하면 비용이 커지겠죠. 비용이 과다계상됩니다. 비용이 과다계상되면 나머지 자산이나 당기순이익이나 자본은 과소계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본적으로 할 건지 수익적으로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못 처리했을 때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걸 정리할 때는 자본적을 수익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익적을 잘못해서 자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비용의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정리하신다면 나머지는 반대로 바꾸시면 된다. 수익적을 자본적으로 했다. 비용인데 자산 처리했으면 비용이 과소계상될 거예요. 나머지는 과대. 자, 자본적인데 수익적으로 자산인데 비용 잡으면 비용이 많이 잡혀져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과소계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내용 정리되시겠습니까? 자, 수익적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관련된 기출 예제 문제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유형자산 관련 지출 내역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자산의 증가나 가치 증대나 내용연수 연장되거나 이러한 항목을 말하는 거죠. 건물의 도색 작업, 자동차 타이어 교체, 건물의 형광등 교체. 자, 1번, 3번, 4번 항목은 수익적 지출에 비교적 돈이 작게 드는 지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요. 비용 발생 처리하셔야 되는 2번에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추가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이건 자본적 지출에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 15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물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는 뭐만 생각하라고요? 비용만 생각하라고요. 원래 자본적 지출이야. 그럼 이건 자산의 증가죠. 이걸 수익적으로 처리한다. 자본적은 난 모르겠고 자본적인데 수익적으로 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비용 금액이 원래보다 많이 잡힙니다. 비용이 과다 계상되는 거죠. 비용이 과다 계상되면 상대적인 거 어떻게? 자산은 과소 계상될 거고 당기순 이익도 과소 계상되고 그리고 뭐까지 과소 계상되냐? 자본까지 과소 계상됩니다. 문제 답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비용이 증가하지만 자산은 변화가 없다. 자산은 감소하고 이익이 증가한다. 자산이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한다.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 감소한다. 보기 내용 중에서 맞는 거 뭐가 맞냐 묻는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해야 되는데 안 해니까 자산은 과소계상. 사실은 여기서 감소라는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과소계상이 원래는 맞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답은 확인시켜 드렸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아시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 내용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유형자산 지출은 취득 후의 지출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이어갈 텐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벌써 막 긴장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